이게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 와이솔렉은 늘 가슴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료 준비 못한 거는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집에 돈이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거는 제가 다 써도 나중에 아버지가 집 물려주시겠지 하고 좀 약간 한량처럼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신협 이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신협 이사장이었는데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하루아침에 무슨 감산이 뭘 막 이렇게 시작되더니 신협이 하루아침에 문을 딱 닫은 거예요. 새벽에 들이닥쳐서 문을 딱 닫았어.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계좌에 있었던 모든 돈들이 다 묶이고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완전 단절. 그리고 뭐 빚도 좀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쓴 게 아니지만 아버지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나갔던 돈들 있잖아요. 그게 싹 다 묶이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걸 다 상실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제가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갚을 건 갚고 또 못 갚는 건 못 갚고 그런 상황을 지내면서, 근데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게 뭐냐면 공부한 거죠.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무슨 일이든지 좀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직종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저를 좀 욕심내는 사람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영어학원 강사였어요. 보통 영어학원 강사들은 뭐 월급이 한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관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강사라는 직업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45살까지가 조금 저의 마지노선? 45살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의 월급이 깎일 거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살이 넘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하고 늘 막연하게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놀고 먹는 한량이라고 했잖아요. 놀고 먹는 한량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길눈도 좀 밝은 편이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제2의 직업이 뭐였냐면 택시 기사였어요. 나 이제 45살이 지나면 택시 기사를 해야지. 3년 택시 기사를 영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개인 택시가 가능하대요. 개인 택시는 조금 자유롭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45살이 되면 그때부터 택시 운전을 한 3년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 택시를 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러고 지내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뭘 걱정했냐면 개인 택시 기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님으로 타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걸 걱정하니까 정말 저의 그 미래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야, 택시 기사가 내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들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당장 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내 45살 이후의 삶을 조금 걱정만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내가 그 친구가 코리안 화장품 방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직업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직업을 바꾸는데 사실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을 새로 선택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저한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친구의 일도 내 일과 같긴 하지만 어쨌든 친구의 일이라서 좀 부담 없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는 마음으로 가서 친구와 함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다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게 돼. 코리안 화장품 방판을 했는데 다단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다단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100원짜리 물건을 500원 받아가지고 400원 갖고 나눠 먹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막연하게 누구 하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는데 막연하게 나 혼자서 100원짜리 물건을 400원에 팔아서 500원에 팔아서 400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가서 들었던 그 사업 설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화점 면세점이 이미 팔고 있대.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대. 근데 회원가입을 해서 쓰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게 나에게 뭔가
혜택이 되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다단계와 그 다단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소비하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사실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45세 이후에 뭔가 이걸 가지고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플랜 B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다른 건 조금 겁났어요. 제가 약간 그 원금 보장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도 안 하고 투자도 잘 안 하거든요.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으면 원금 보장은 되더라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은 네트워크 일이라는 게 다단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원금 최소한 원금 보장은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내가 제품 쓴 거잖아요. 좋은 제품 잘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을 내가 싸게 썼대.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혹시 못 벌게 되면 어쨌든 손해보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쓴 거니까 괜찮겠다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했어요. 카드 내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바로 뭔가를 하진 못했죠. 바로 뭔가를 하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패키지가 왔는데 한 박스 이렇게 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너무 물건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다가 안에 건 큰 박스만 열고 작은 박스는 안 열고 이렇게 발라서 밀어가지고 침대 밑에 냈었어요. 그리고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좀 심각하게 편찮으셨어요. 심각하게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입원도 하고 그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게 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내가 충분하게 그 병원비를 부담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금 원래는 플랜 B로 생각하고 45세 이후의 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내가 부수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뚜껑을 닫고 제가 제품을 써야 다른 사람들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교육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막연하게 플랜 B였어요. 막연하게 플랜 B. 그냥 큰 부담 안 되는 한 달에 10만 원 소비로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였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돼야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 스토리 오픈을 했어요. 제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시선이 조금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단계를 한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우리 영어 선생님이 우리 애를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저 다단계를 하고 있네 라는 시선으로 인해서 제가 타격을 입는 건 괜찮지만 또 학원 원장님이 조금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곤란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말을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었는데 그때부터는 오픈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육을 듣다 보니까 이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이거 하는 거는 내가 소비하면서 하는 거지 아이들 가르치는 데를 최선 다하고 있고 이 일을 하는 거에 내가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 카카오 스토리 오픈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카카오 스토리 오픈을 하고 나니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정말 영업하는 누구한테 나 이거 물건 좀 써줘라든지 아니면 이거 같이 해보자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잘 못하는 성격인데 카카오 스토리 오픈을 딱 했더니 언니 나 그 샴푸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언니 나 그 소금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샴푸와 소금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그때는 40pp라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금 하나, 샴푸 하나 2개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샴푸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샴푸를 한 개만 더 사면 얘가 40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걔를 위해서 야 있잖아 너 샴푸 하나만 더 쓰면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아니 언니 괜찮아요 샴푸 하나만 쓰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뒤에 연락이 와서 언니 내 친구가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데 언니한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땡큐야 그러고 갔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갑자기 미친듯이 확장이 됐어요. 미친듯이 확장이 되면서 저는 더 이상 학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파트너가 생겼어요. 정말 샴푸 하나, 소금 하나로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등의 기로에 섰죠. 전 부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다단계 이제 전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정말 저는 지금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워낙 그 회사의 제품군이 스킨케어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팩 사업을 했었어야 돼요. 팩을 계속 팔려다녀야 되는데 저의 간으로는 그리고 제 대부분의 파트너들의 간으로는 팩을 구입하세요 말을 잘 못하는 건 거지. 그래서 팩을 구입하세요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활동량은 굉장한데 사실 그 활동량에 비해서 소득이 크지는 않았어요. 저는 미친듯이 파트너들이 커져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중간에 계속 딜레마에 빠졌었거든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 파트너들도 그냥 포기하겠지? 근데 또 포기하게 하기에는 또 네트워크 비전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비전은 정말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네트워크 비전은 정말 좋아요. 네트워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에 계속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팩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팩 파는 일에 대해서 조금 힘겨워하니까 누구나 팔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잘 팔아요.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잘 팔아오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팩 파는 일에 팩을 남들이 구입하도록 하는 일에 약하다 보니까 계속 몇 개 뭐 단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활동량에 비해서 소득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계속 되고 있던 중에 저는 지금 김규리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랑 왜 같이 살게 됐냐면 지방에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울산이라는 지역은 너무 좁아. 그리고 지역적으로 저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이게 오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도로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서울시장을 잡자 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한 2달 정도 지났나 1달 정도 지났나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장님 있잖아 내가 시크릿을 능가할 그런 회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예요. 물론 딜레마가 있긴 했지만 나 지금 열심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잘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날부터 그 한 달 열을 김규리 사장님의 안티였어요. 완전 계속 모든 그 남들이 밖에 살 수 있는 모든 안티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한국 회사잖아. 한국에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 아직 오픈 안 했잖아. 오픈 안 했는데 오픈도 못하고 끝나면 어떡할 거야. 지금 그때 블루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블루 다이아몬드의 파트너는 저의 파트너와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많은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저의 소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득을 갖고 있는데 저도 저지만 그 김규리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너무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제가 솔렉을 듣기 조금 전에 시크릿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의 산하로 그 테헤란로에 돌아다니시는 정말 네트워크의 비전만 알고 성공 못하신 분들이 제 산하로 거의 수천 명이 들어오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면면이가 뭐였냐면 예전에 초창기에 허벌라이프 뭐 최고 직급자 어디에 최고 직급자였대. 근데 지금은 거진 거지. 그런 사람을 엄청 많이 수천 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참 되고 싶냐고 제가 계속 그 옆에서 계속 안티짓을 했어요. 한 달 열을 그랬는데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김규리 사장님이 꺾이지를 않고 계속 직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회사에서 급기야 이제 코드가 제명당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사이가 같이 살지만 비즈니스는 다른 이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김규리 사장님이 안 된 거지. 저거를 이렇게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지금 저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전에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서 가는데 김규리 사장님 운전 못하는 거 아시죠? 저보고 이제 대전에 좀 자기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에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그날 세미나였어요. 세미나여가지고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밖에 차에 대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규리 사장님이 선택한 솔렉은 뭐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한번 들어봐 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세미나에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첫 시간에 조정현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가장 큰 점은 뭐였냐면 조정현 회장님이 35% 수당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인 35% 수당률을 넘을 수가 없다. 그건 법이니까. 맞잖아요. 법이니까 35% 수당률을 넘을 수가 없는데 다른 회사들은 거기에 나머지 65%의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회사들이. 그리고 이 사업자들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궁금해하지 않았었는데 회장님이 35%와 65%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5%돈 받아가지고는 사실 소득이 별로 안 돼요. 매출의 35% 수당을 받아가지고는 별로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사실 사업을 펼쳐가고 있지만 이 35% 수당률에 묶여가지고 큰 소득을 벌지 못하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를 대신에 쉽게 가져갈 수 있다면, 똑같이 35%긴 하지만 이걸 쉽게 가져갈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나머지 65%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35%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에다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전기 충격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 65%를 회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라는 자책도 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회장님과 함께라면 나는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이라도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겨놓은, 저는 김기주사님이 떠나더라도 나는 남겠다라고 말해놓은 저희 파트너들 있잖아요. 어떻게 큰일 난 거지. 근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카톡 보내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카톡 보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안티였던 제가 조정희 선생님의 한마디에 완전 미쳐가지고 카톡 보냈어요. 나 이거 솔레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좋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미친 거지.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김기주 사님이 떠나도 나는 남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같이 사업하자고 제가 그 사람들이랑 계속 다독거리면서 했는데 조정희 선생님의 말 1시간 강의 들으면서 얘가 저희 미친 거잖아요. 미쳐갖고 카톡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집에 있는 분이었잖아. 그냥 카톡으로 통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치는 건 거지.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저의 결심은 이미 확고해졌어요. 한 달 동안 안티짓 하면서 있었던 그건 다 날아갔어요. 나는 조정희 회장님이랑 그냥 무조건 사업을 같이 할 거야. 이 솔렉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조정희 회장님이랑 같이 할 거야. 다 된 거죠. 그래서 카톡 보내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파트너와 이제 싸우는 좀 필요한 거죠. 파트너랑 이제 나는 이거 할 거다, 안 된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조금 했는데 그 파트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솔레 제가 떠나면 사실 그분도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날 계속 그때도 월요일날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회장님 강의하실 때 한 번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대. 여기 오면 사진 찍히면 이제 코드 찍는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그렇게 되면 내가 해명을 해주겠다. 나 때문에 억지로 그냥 한번 들으러 온 거지 사업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내가 해명을 해줄 테니 한 번만 와서 들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막 안 들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날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들으라고 하잖아요.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온 거지. 할 수 없이 와서 월요일에 조회를 들었는데 그분도 그날 아마 조정희 회장님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강의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그날 거기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솔렉의 비전은 뭐였냐면 정말 사업자들을 위하는 거였어요. 사업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득을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훨씬 더 확신을 가지는 게 뭐냐면 회장님의 마음이나 임직원들의 마음이 사업자들이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아플 수는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근데 최소한으로 아프면서 최대한의 소득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들. 사업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뭐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하나로 이 일이 된다는 거, 그런 확신만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의 서포트가 다 있다는 것이 이 솔렉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 일단 페이백이라는 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거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페이백은 정말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페이백이란 안전장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아무리 보상 플랜이 좋아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상 플랜 풀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상 플랜은 함정만 없으면 돼. 함정만 없으면 돼. 어차피 35% 안에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35%를 잘 받기 위해서는 쉽게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쉽게 신규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매출이 일어나고 쉽게 신규가 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그 페이백이라는 안전장치였어요. 정말 네가 해보다 안 되면 페이백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또 패키지로 들어왔었을 때 36개월, 24개월 장기 무이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 거긴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자들이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던 모든 안전장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정말 감동받고 있고 이게 장기 할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200만 원, 400만 원이 뭐 별거 아닌 돈, 얼마 안 된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가 내가 가진 최후의 돈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나누어서 낼 수 있으면 부담이 적잖아요. 나누어서 낼 수 있고 최후의 보루에 그걸 또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일단 이걸 한번 패키지를 체험해보고 결정을 하게끔 주변에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이거를 체험을 하고 전달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하면 처음부터 야 너 이거 시작하면 2명 소개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의무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누구한테도 전달할 때도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야 이거 할부로 하잖아 하면 한 달에 얼마씩밖에 안 내는데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페이백으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일단 체험해보고 그때 전달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좀 쉽게 진입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제품 좋고 안 좋고는 그 이후에 되는 건 거지 처음에 발을 디디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영어 학원에 있었을 때 우리 학원이 굉장히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고 조금 빡세다고 소문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실력은 좋아요. 실력은 좋은데 들어오기 전에 겁내는 거지. 야, 그 학원에 가면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겁을 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만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다녀보고 그만두고 환불해주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발을 디뎌봐야 아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지금 이 사업도 똑같아요. 이 사업도 사실 이 사업에 발을 디디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요. 불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저 일을 했다가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아예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번 쉽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쉽게 들도록 모든 서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솔렉의 비전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네트워크 사업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요새 뭐라냐면 네트워크의 춘추전국 시대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부정과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처럼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그 회사들을 보면 그냥 네트워크 비전을 아는 사람들끼리 돌아가고 있어요. 로테이션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성장하려면요.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발을 디뎌가지고 들어오도록 해. 몰랐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던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이 솔렉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솔렉의 비전인 것 같고요. 제가 솔렉을 하는 이유고 제가 지금 최장기간에 걸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1년에 걸쳐서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근데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는 거기에 멈출 줄 알았는데 더블 다이아몬드가 3주 만에 됐잖아요. 그 저의 대실적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저는 정말 감사하고 대실적에 계신 사장님들이 저 소실적 키우라고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 가서 집중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소실적에 집중하면서 이 소실적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됐는데 소실적에 계시는 지금 저를 더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신 그분들이요. 다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근데 그분들이 진입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 써볼까로 들어오셔가지고 써봤더니 괜찮으니까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들이 각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올 때 마음처럼 전달하면 쉽거든요.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진입을 하고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게 쉬운 이유는 솔렉에서 그런 툴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무이자 사람들이 외상이면 손도 잡아먹는다고 외상으로 그리고 왔는데 제품이 좋아. 제품이 좋으니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들어왔던 방법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번 써볼 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달할 때도 한번 써보자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방에 폭발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비전을 주신 것도 저에게는 큰 몫이 되었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솔렉의 비전은 아무나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쉽게 한번 써보자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솔렉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를 막 사업자면 길게 막 하시면 어쩌면 그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빠르게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비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무나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써보자가 훨씬 더 쉬운 거지. 사람이 돈 쓰는 내가 쓰는 게 제일 쉽잖아요. 내가 쓰는 게 남 쓰게 하는 건 어려운데 내가 쓰는 건 제일 쉬우니까 한번 써보자로 시작해서 써보고 좋으니까 그거 전달하는 거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위에 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를 잘 해주고 리드를 잘 해주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 사업자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만 조금 잘해주면 그들은 정말 쉽게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아무런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떤 영업적인 스킬이 없는 사람들도 전달할 수 있게끔 회사가 모든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솔렉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